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2024년 12월 3일 22시 33분경 이제 캡처 사진으로는 오후 10시 33분으로 표시되는데요. 당시 국방부 차관이시던 김선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사실이 있죠? 네. 자, 비상계엄 직후에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왜 전화를 거셨고 뭐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셨나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국정원이 모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시로서는 국정원이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당황했고 비상계엄의 상황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우선 국방부 측에 있는 국방부 차관에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배경을 묻기 위해서 전화했고 김선호 차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어쨌든 비상계엄이 선포되려면 뭐 법령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뭐 전지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가 있어야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이제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국정원조차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 사유를 알기 위해서 국방부 차관이던 김선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봤는데 국방부 차관조차 비상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이 말씀인 건가요? 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뭐 어떤 관계이시길래? 사관학교 동기입니다. 네. 사관학교 동기여서 좀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이여서 국방부 차관 김선호에게 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하셨던 거네요? 네. 31항입니다. 김영현 증거기록 순번 581번 홍장원 여인영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캡처 사진입니다.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2024년 12월 3일 22시 45분경, 그러니까 오후 10시 45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22시 46분경 여인영 방첩사령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죠? 네. 이날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는 모두 일반 휴대전화로 이루어졌던 거죠? 네. 그 비화폰으로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한 건 없으신 건가요? 국정원과 군은 비화폰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1-2항입니다. 자, 증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려고는 했으나 비화폰으로 통화할 수 있는 상대방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없는 바람에 결국엔 비화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로 통화하게 됐던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32항입니다. 자, 2024년 12월 3일 22시 45분경, 조금 바꿔서 묻겠습니다. 22시 45분경은 이제 통화 내역이 0초로 나왔는데, 이때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예, 제가 전화 걸었는데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분 후인 22시 46분경, 리턴콜이 왔습니다. 예, 여인영 사령관이 리턴콜이 왔던 거죠. 네, 그러면 먼저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45분경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증인이 먼저 여인영 방첩사령에게 전화를 건 이유와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계엄이 일어날 때 국방차관이 모르면 군에 있는 가장 알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방첩사령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2의 1항은 생략하고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2024년 12월 3일 22시 45, 6분 이때까지 증인도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이유를 몰랐고 첫 번째 확인했던 국방부 차관 김선호 차관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전화해서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겁니까? 네. 33항입니다. 12월 3일 22시 46분경은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약 1분 3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셨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거냐 비상계엄 물어보니까 저희들도 모릅니다.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는 정도만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증인 혹시 증언하시면서 좀 약간 평가가 들어가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당시에 들었던 사실 위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자기도 모른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비상계엄 선포 사유나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증인에게 답했다는 건가요? 네. 34항입니다. 12월 3일 22시 46분경 여인영 방첩사령과 전화 통화를 한 이후 상황입니다. 증인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태용 원장이 국정원장 공간에 자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차를 이용해서 국정원 본관과 약 5분 거리에 있는 국정원장 공간으로 이동하셨으나 조태용 원장이 부재 중이어서 만나지는 못하셨죠. 10시 46분에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가 끝난 이후에 보안폰이기 때문에 통화 내역이 확보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 북한 담당하는 2차장하고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3차장에도 전화해서 비상계엄의 배경이나 혹시 아는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 확인한 이후에 앞서 제가 질문 드렸던 대로 국정원장 조태용 원장에게 전화 시도했으나 전화가 안 되었고 국정원장이 공간에서 혹시 이제 취침하고 있을 거라는 수도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해서 국정원장 공간으로 이동했으나 조태용 원장이 부재 중이어서 만나지는 못했던 거죠? 네. 그 당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전화하거나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조직에서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직속 상관에게 사항 보고를 하는 건 기본인데 더구나 비상계엄 같은 사항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의 지침이나 또 제 입장에서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봤고 제가 국방차관이나 방첩사령관이나 2, 3차장에게 연락했던 부분도 그냥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라기보다는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사항을 파악한 상태에서 제 지휘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사항을 파악했던 것이고 그래서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연락을 계속했던 겁니다.